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 건국대 폐렴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집단 폐렴 모니터링 대상자 역시 1,7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여전히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잠시 후에 설대우 중앙대학교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는요, 네팔로 가봅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고수하고 있는 네팔에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는데요.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자는 이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의심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바이러스 세균에 대한 검사, 이 음성 반응이 계속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일단 전염병의 가능성은 낮은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16종류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음성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이 전염성 여부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지는 것은 지금 이것 아니고서도 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또 전염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만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네. 전혀 전염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요. 이 4명의 의심 환자에게서 이 라이노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됐지만 이게 현재 국내에서 유행 중인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폐렴과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우선 이제 4명한테서 이 리노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고 하는 것인데 네. 지금 정부 당국이 찾고 있는 것은 이 50명에게 공통으로 네. 지금 발병이 된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명이 리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감기 증상이나 폐렴 증상을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네. 나머지 분들은 리노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리노 바이러스 자체가 건국대 병원의 원인일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대목인데 의심 환자 50명의 공통적인 증상, 이게 폐렴기가 있고 초기에 발열 근육통이 주로 나타났고 호흡기 증상은 드물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는데요. 네네. 일반적인 전염병의 증상과 좀 다른 징후가 있나요? 일반적인 전염병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이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은 보통 어떻게 되냐 하면 감기 증상처럼 열이 나고 이렇게 기침을 하고 이런 게 좀 더 일반적이에요. 그러다가 진행이 되면 네. 폐렴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폐렴이 약간 뒤쪽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폐렴 증상이 좀 먼저 나타났거나 아니면은 폐렴과 감기 증상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났거나 이래서 일반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보이는 증상과는 약간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교수님, 아까 이 전염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말씀 주셨잖아요. 네. 혹시라도 이게 또 신종이나 혹은 변종 전염병 바이러스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가능성도 일단 열려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발병 원인을 전혀 정확히 아직까지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데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보건데 신종이거나 아니면은 있는 것의 변종이거나 아니면은 심각한 전염성 질환을 일으킬 것 같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좀 사실 좀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네, 오늘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실험실 환경이 공통으로 노출됐던 것, 이것이 원인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실험실 내의 독성 물질이나 이 곰팡이가 원인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던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독성 물질이라고 하면은 화학 물질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화학 물질이 어떻게 환경에 노출이 되어서 일어났을 가능성.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동물 사료나 또는 에어컨 이런 쪽 환경적 요인 때문에 곰팡이에 의한 것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것들에 의하면은 지금과 같은 환자의 증상을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추측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일리 있는 추측으로 꼽아주신 이 곰팡이 문제, 그 진균 배양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던데요. 이 검사가 4주가 소요된다고 하네요. 예. 그렇다면 이게 원인이 좀 규명될 때까지 이 기간 동안 계속 좀 의심 환자에 대한 격리나 관리가 필요하겠습니까? 4주까지 다 필요하지는 않을 거는 같은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능동 감시자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전히 이렇게 곰팡이라든지 화학물질의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그 발병 원인을 정확히 확정을 못한 상태에서 네. 만일에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후에 판명이 되게 되면 네. 다시 사회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능동 감시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4주 동안 계속 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렇지는 않고 추가적으로 능동 감시자들 중에서 발병 환자가 생기는지 이렇게 네. 발병 환자가 생긴다고 하면은 상당히 강력한 전염병일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능동 감시자들 중에서 발병 환자가 생기는지 또는 지금의 환자 상태가 네. 이렇게 더 좋아지면서 퇴원하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혹시 더 나빠지는 환자가 있는지 이렇게 네.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일부 환자의 이상 소견에 대해서 이 조직 검사를 진행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 검사로 밝힐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해서 사실 다 밝힐 수 있는 것은 또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상당 부분의 정보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알 수는 있어요. 가령 네. 이제 곰팡이나 세균 같은 게 있으면 곰팡이나 세균이 거기에 있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직접 네.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볼 수는 있고요. 또 이제 그것을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는 데는 또 좀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런 다음에 과연 이제 몇 환자의 샘플을 가지고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환자의 샘플은 또 이런 양상을 보이고 다른 환자의 샘플은 이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이러면 또 공통적인 요인으로서 찾아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조직 검사를 하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네. 그것만으로 또 완전히 확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게 되면 또 환경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종합해서 평가하고 원인을 찾아내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한 그런 분석 수단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무엇보다 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목은요. 바로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조사들을 계속 할 것입니다. 네.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하는 조사는 계속 할 건데 더 중요한,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의 환자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네. 많은 경우에 이런 우리와 지금 근대병원과 유사한 상황에서 그냥 확인이 안 되고 원인을 모른 채로 끝나버린 경우도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게 큰데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데 중증 환자가 나온다든지 사망 환자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원인을 모르는 것과 함께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원인은 모르더라도 중증 환자가 없고 쉽게 치료가 되었고 또 이것이 완전히 우리가 수습이 가능한 국민이 되면 네. 원인은 모르지만은 전염성이 없었던 매우 그냥 심각하지 않은 네. 그런 폐렴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냥 정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발병 원인을 찾아내면 좋기는 하지만 만일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차선책으로서는 환자의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것이 매우 네.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